시댁 김장은 저랑 상관없어요. 저희 입맛엔 안 맞아요. 며느리 지연이가 차갑게 내뱉은 말이 맺혔습니다. 평생 정성 들여 담가온 제 김치를 그렇게 거절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김장해요? 마트 가면 김치 얼마든지 있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보니 며느리 차 트렁크엔 김치통이 가득했어요.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김장은 필요 없다던 저 많은 김장김치는 어디서 난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행복해야 할 김장하는 날,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박숙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상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언젠가 손주라도 생기면 그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시골집 마당에 서면 바람이 참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도 저녁이면 산 너머로 지는 해도 익숙하고 편안해요. 남편이 생전에 가꾸던 텃밭도 제가 이어서 돌보고 있어요. 상추며 깨식, 고추며 토마토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뭐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덜 허전하거든요. 외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부터 쭉 도시 생활이에요. 결혼한 지는 4년째고요.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단정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민수랑 맞벌이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 민수 잘 챙겨주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 많이 해서 보내주고 김장철이면 손수 김치 담가서 택배로 보내주고요. 특히 김장김치는 제 자랑이에요. 배추는 꼭 속이 꽉 찬 걸로 골라야 하고 소금은 천일염으로, 젓갈은 새우젓과 멸치젓을 섞어서 쓰죠. 고춧가루도 직접 말린 고추로 빻은 걸 쓰고요. 손이 많이 가지만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민수가 어릴 적부터 김치 좋아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왔습니다. 배추를 절이면서 문득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김치 보내줬을 때 전화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전화 통화할 때 지연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짧게 대답하고 끊으려 하고 민수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오래 있지 않고 당일치기로 다녀가고요. 아무래도 제가 예민한 걸까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젯밤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늘도 마당에 나가 배추를 다듬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손끝이 시리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김치를 받아볼 우리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올해도 잘 담가서 보내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마치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지연이와 처음 통화한 건 결혼 1년째 되던 해 김장철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올해 김장 언제 하세요? 저희도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얼마나 고맙고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다니요. 그해 김장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연이가 앞치마 두르고 배추 다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고요. 셋이서 웃으며 김치 담그던 그날이 참 행복했어요. 이듬해에도 지연이는 왔습니다. 조금 바쁘다고는 했지만 시간 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연이가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이 됐다면서요. 그때부터 통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올해도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니? 괜찮으면 내려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지연이 목소리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정말 바빠가지고요. 주말에도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바쁜데 뭐. 그래도 김치는 담가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지연이가 이어서 한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올해는 김치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마트에도 괜찮은 김치 많이 나오고 배송도 빠르더라고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을 이었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너희가 편한 대로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트 김치를 사 먹겠다고요. 제가 정성 들여 담근 김치보다 사 먹는 게 낫다는 말이었을까요? 저녁에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올해는 김치 안 받겠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난처한 듯 말끝을 흐렸어요. 엄마, 지연이가 요즘 진짜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김치는 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사 먹는다는 뜻이겠죠. 아들도 며느리 편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그래도 며칠 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이가 바쁘면 바쁜 거고 제가 혼자서라도 김치는 담가야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인데 어떻게 안 보내줄 수 있겠어요. 설령 지연이가 원하지 않아도 민수는 먹을 거니까요. 배추를 주문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5개가 마당에 줄지어 놓여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서러웠어요.
누가 알아줄까 싶어서요. 이틀 뒤 김치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죠. 아들아, 김치 보냈다. 잘 받아라. 그랬더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전화로 고맙다고 했는데요. 요즘엔 문자 한 줄이 전부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김치 받긴 했는데요. 지연이가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너무 많이 보내신 것 같아서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요? 예전엔 김치통 10개도 잘 받아갔는데요. 그럼 어쩌면 되니? 일부는 버려야 하나? 아니에요, 엄마. 버리진 않을게요. 그냥 앞으론 조금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둘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양이 많다고요. 제 정성이 부담스럽다는 말이었을까요? 저녁 무렵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아들 집 앞에 섰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닐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들 부부가 명절 전날 내려와서 하루 이틀 묵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올해 추석은 당일날 갔다가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지연이가 다음 날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라. 속으로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차례상은 정성껏 준비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나물도 여러 가지 만들고 전도 부치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들 부부가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니 점심때가 됐죠. 밥상을 차려놓고 둘을 불렀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앉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나물 다 해놨어. 민수는 반갑게 자리에 앉았지만 지연이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조금만 먹을게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이 있어? 명절인데. 친정 식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일치기로 후다닥 다녀가면서 친정에서는 저녁까지 먹겠다고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지연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1시간도 안 돼서 둘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인데? 전세 갱신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달래요. 저희가 좀 부족해서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중에서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거였거든요. 아들아, 그게 쉬운 돈이 아닌데. 엄마, 제발요. 저희 쫓겨나면 어떡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죠. 2천만 원을 인출해서 민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민수야, 보냈다. 잘 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아라.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지연이한테서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아들만 고맙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뒤로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겨울이 되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할부금이 좀 부담스럽대요. 300만 원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차를 바꿔 멀쩡한 차 놔두고 지연이가 영업직으로 바뀌면서 좋은 차가 필요하대요. 엄마, 제발요. 또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지연이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친구 말숙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제 얘기를 꺼냈어요. 말숙아, 요즘 며느리가 너무 힘들게 해. 무슨 일인데? 김장 이야기부터 명절 이야기, 그리고 돈 빌려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말숙이는 듣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숙자야, 그건 아니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잖아.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래도 우리 아들 생각하면 참아야지 뭐. 아니야. 내가 너무 당하고 있어. 며느리가 너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이러다 나중에 더 큰일 나. 말숙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한테 며느리와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말숙이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 뒤 지연이한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일주일 정도 비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도 그 기간에 출장이 겹쳐서요. 혹시 강아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강아지요. 제가 평생 개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요. 지연아, 나는 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는데 그냥 밥이랑 물만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강아지는 맡기네요. 돈은 받으면서 명절엔 당일치기로 오고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쁘다거나 서먹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무시였고 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올해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연이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민수는 김치 좋아하니까요.
배추를 주문하고 양념 재료를 장만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고춧가루며 마늘, 생강, 젓갈까지. 모든 게 제대로 갖춰졌을 때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올해도 김치 담그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 저희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담가서 보내줄게. 작년처럼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할게. 전화 너머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님한테 올해는 안 받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려. 민수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진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김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지연이가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누가 김장해요? 편의점 가면 김치 얼마든지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지연아, 그래도 집에서 담근 김치가 다르잖니. 엄마가 평생 담가온 거니까 맛은 보장할 수 있어. 시댁 김장은 저랑 상관없어요. 제 일도 아니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민수는 뭘 먹고 우리 아들 김치 좋아하는데 민수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맛엔 안 맞아요. 너무 짜고 자극적이거든요. 입맛에 안 맞다고요. 평생 정성 들여 담가온 제 김치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끊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모욕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준비한 재료가 아까워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서 양념에 섞일까봐 고개를 들고 작업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김치통 5개가 마당에 놓여 있더라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김치.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정성.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지연이를 봤어요. 민수 차가 마을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왜 여기 왔을까 싶었죠. 차에서 내린 지연이가 트렁크를 열었어요. 큰 김치통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내려서 짐을 들더라고요. 슈퍼 앞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둘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 방향은 지연이 친정 쪽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지연이네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둘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대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장모님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거들고 있었고요.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지연이가 효녀지. 바빠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엄마, 당연한 거죠. 우리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문 옆 담벼락에 기대섰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댁 김장은 입맛에 안 맞다면서 친정 김장은 제일 맛있다고요. 시댁 김장은 상관없다면서 친정 김장은 도와주러 오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까마득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겨우 집에 도착해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엄마, 지금 장모님 댁에 있어요. 김장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힘도 없었어요. 저녁 때 말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야, 너 괜찮아? 오늘 마을에서 너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울고 있었다며? 말숙아, 나 오늘 지연이 봤어. 친정에서 김장하는 거. 뭐, 그 애가 감히? 입맛에 안 맞는다며 우리 김치는 필요 없다던 애가 친정 김장은 도와주더라고. 숙자야, 그건 너무하다. 그 애 진짜 인간성이 없네.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불을 켤 기운도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더라고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고 저도 누구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말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숙자야, 이거 봐. 뭔데? 내 며느리 SNS. 말숙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그는 사진이 있었어요. 옆에는 장모님이 계시고 민수도 함께 있었죠. 사진 아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표 김장 도와드리기. 우리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효녀 인증. 손이 떨렸습니다. 효녀라고요. 시댁 김장은 입맛에 안 맞다며 거절하던 사람이 친정에서는 효녀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숙자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 김치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 친정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SNS에 올리다니. 말숙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거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말숙아,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뭘 알았어? 내가 뭐였는지. 말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뭐였을까요? 며느리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김치 담그는 기계였을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ATM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은 시어머니였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모욕뿐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을 기운도 없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문득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봤어요. 시계며 안경, 지갑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 속에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어요.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민수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요.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그리고 계약자 명의는 박숙자. 바로 저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놓으셨던 거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해 주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 놓으셨던 거죠. 손에 든 계약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라는 거였죠. 한참을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치를 거절당했던 일, 명절에 당일치기로 다녀갔던 일,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던 일, 그리고 오늘 본 SNS.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뭉쳐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김치 담그는 기계가 아니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박혔어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를 알았어요.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다는 것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여보, 내가 이제 바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랍에서 전세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했어요. 2달 뒤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계시나요? 네, 접니다. 누구세요? 저 박숙자인데요. 몇 년 전에 아들 전세 계약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아, 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집 전세 계약 만료되면 갱신 안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알려주세요.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네, 갱신 안 하신다고요? 아드님 부부가 아직 거기 사시는데요. 알아요. 그래도 갱신 안 할 겁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드님은 아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민수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주인이 갱신 안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래,
그랬구나. 엄마가 부동산한테 계약 종료한다고 했다던데요. 진짜예요? 응, 내가 그랬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민수야, 그 집 명의가 누군지 아니? 그야 엄마 명의지만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맞아. 내 명의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천천히 얘기하자. 주말에 내려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 부부가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민수는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계약 종료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족이죠. 그래, 그럼 왜 김장은 필요 없다고 했어? 왜 명절엔 당일치기로만 왔어? 왜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데. 너희 친정 김장은 도와주면서 시댁 김장은 입맛에 안 맞다고 했잖아. 그것도 이해하라고. 지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이를 봤어요. 엄마,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내 아내가 SNS에 올린 것도 봤어. 친정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효녀 인증하던 거. 그것도 오해니?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는 휴대폰만 내려다봤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희한테 김치 담그는 기계가 아니야. ATM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엄마,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2천만 원 빌려갈 때 300만 원 또 달라고 할 때는 엄마 생각했어. 강아지 맡길 때는 그때는 엄마가 필요했으니까 찾은 거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 너는 시어머니 이해시키면서 친정 부모님은 잘 챙기더라. 그건 이해 안 해도 되는 거니? 지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그럼 저희 어떡해요? 집 나가라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전세 다시 구하든 월세 구하든 나는 이제 너희 집 걱정 안 할 거야.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까 나도 이제 그러려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진심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지연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2달 있으면 계약 만료야. 그때까지 알아서 준비해.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마음 이미 정했어. 이제 너희도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올라갈게요. 민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후회보다는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거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곤란해요. 민수야, 엄마 마음 이미 정했어.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한테 집 나가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너무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수야, 너무한 게 뭔지 아니? 엄마가 평생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어.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김장 거절할 때는, 명절에 당일치기로 올 때는, 친정 김장 도우러 갈 때는 왜 생각 안 했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 살 곳이 없어요. 알아서 구해. 너희도 다 큰 어른이야.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거실로 들어온 지연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지연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너는 시댁 김장이 정말 입맛에 안 맞았니?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정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SNS에 올리면서 시댁 김치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어머님, 그건 변명하려고 바빠서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지연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집값도 너무 올라서 전세 구하기 힘들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제발요. 저희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지연아, 너는 나를 뭐로 봤니?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봤잖아. 김치는 필요 없고, 돈은 필요하고, 집은 필요하고.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시댁 김장은 너랑 상관없다며. 좋아. 그럼 시댁 전세도 너랑 상관없다고 생각해라. 지연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믿을 수가 없어. 너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어머님,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돌아가. 할 말 없어.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쫓아내실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집을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 시댁이랑 엮이는 거. 지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잘 가. 지연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갔죠.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억눌렀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저녁 무렵 말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내 며느리 차가 마을 빠져나가는 거 봤어. 무슨 일 있었어? 말숙아, 내가 해냈어. 내 마음 제대로 전했어. 그래, 잘했어. 이제라도 내 목소리 낸 거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밝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쥔 거였으니까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할 차례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말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전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숙자야, 이거 봐. 복지관에서 김장 봉사 신청받는데. 김장 봉사. 응. 독거노인들이랑 저소득층 가정에 김치 담가서 나눠주는 거래. 우리도 같이 갈래?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김장 나눔 행사였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 나 갈게. 정말. 그럼 내가 신청해 둘게. 며칠 뒤 말숙이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배추며 양념 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에 앉아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는 말숙이가,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영자라고 해요. 박숙자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담소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김치 버무리는 거 보니까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해왔으니까요. 가족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가 좋아서 해요. 오후가 됐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포장을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맛있는 김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관 직원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숙이가 물었습니다. 숙자야, 기분 어때? 좋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그럼 됐다. 앞으로도 자주 가자. 응, 그럴게.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김치 생각이 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담근 김치가 아니라 제 김치요. 마당 한편에 아직 김치통이 남아 있었어요. 통을 열어봤습니다. 김치가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김장을 시작하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치는 여전히 담그지만 이제는 달라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담그는 거죠.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저희 집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해요. 그래, 잘 됐네. 엄마, 정말 이대로 끝인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간단하게 답했어요. 민수야,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서로 간섭하지 말고. 엄마, 잘 살아라. 건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김치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시네요. 손맛이 최고라고요. 다음에도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누군가 제 정성을 알아줬다는 게 기뻤어요.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봤습니다. 배추며 무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김장철엔 이 배추로 김치를 담그겠죠.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려 앉았어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먹는 밥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올랐더라고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복지관 봉사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죠.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숙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